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중단했고 토지주들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산간 도로 위쪽에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일부 개발 사업은 제외됐고 제한구역도 더 넓혀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생물 백신으로 재선충을 방지하는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효과가 검증되면 제주 지역 방제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신고를 꺼리는 데다 단속 인력도 부족해 업주들의 횡포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의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개발 사업 자체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최근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중단한 데다 토지주들의 소송까지 겹쳐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관광개발 사업인 휴양형 주거단지.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대규모 숙박과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 2017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버자야 그룹이 사업비의 6.6%만 직접 투자하되 나머지는 주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거나 콘도 분양과 운영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이 같은 재원 조달 계획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됐습니다. 담보 없이 사업 계획과 수익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금융기관들이 자금 투입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판결 이후에 중단이 됐고요. 네. 추가적인 입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56%의 공동률을 보이고 있는 콘도미니엄 공사는 버자야 그룹의 추가 투자가 없을 경우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업체도 현재 작업 중인 부분만 마무리한 뒤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들은 토지 반환 소송은 물론 제주도와 JDC를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자체가 인가 자체가 당연무효가 됐기 때문에 사업 인가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 국토개혁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오는 28일에는 토지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도 내려집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버자야 측은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제기해 사업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 진출이 잇따르면서 중산간 지역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라산을 둘러싼 중산간 도로 위쪽에 대규모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로 부근 한라산 방향에 자리 잡은 한 리조트. 해발 450m에 들어서 이질적인 모습으로 중산간의 경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일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제주도가 평화로와 살록도로, 남조로를 이어 한라산 방면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방침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쉽게 얘기하면 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골프장이나 어떤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은 앞으로 엄격히 제한이 돼서 앞으로는 행위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한구역 안에 들어오는 곳은 대략 해발 400m로 이어진 선. 경관과 지하수, 한라산의 생태를 지키는 데 필요한 구역은 개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미 골프장과 리조트 12곳이 들어섰고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가리 관광지와 차이나 비욘드 힐 리조트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도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도시 확장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해서 선을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제주시의 도시 확장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주도는 이번 조치에 대한 예고 기간을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감귤구조 혁신 정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농민을 배제한 감귤 대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비상품 감귤을 농민들이 알아서 폐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며 부적지 감귤원 폐원과 불량 감귤원 정비 명령제도 기준이 모호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 처분으로는 농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은 일단 한 번 걸리면 치료할 수 없어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려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미생물로 제선충을 죽이는 백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라산 기슭 중산간 지역의 소나무. 군데군데 누렇게 말라 죽은 나뭇가지들이 보입니다. 4개월이 지난 뒤 누렇게 물들었던 솔잎이 사라졌습니다. 제선충의 천적인 미생물 백신 G810을 주사하자 제선충병으로 말라 죽었던 소나무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사를 놓으면 증산작용 때문에 가도관을 타고 올라가서 선충을 제대로 잡아먹어요. 먹이는 선충밖에 없으니까 그런 원리로 소나무 제선충을 방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창근 충남대 교수연구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이 백신의 효과가 연구실에서 입증됐고 제주 지역 임상시험도 성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라 죽은 나무를 베어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 헬기로 뿌리는 항공방제를 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테스트 튜브나 작은 나무나 이런 거 한 거 갖고는 100% 확실해요. 그 여기서 어떤 에비던스가 나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임상시험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지 감염된 나무를 갖고 시험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임의로 그냥 선정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주도는 3,000제곱미터 크기의 시험림을 선정해 산림과학원과 함께 검증 작업을 벌인 뒤 방제에 도입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TFS로 옮기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서귀포시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오름과 올레 코스, 공원 61곳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는 35곳 가운데 34곳에서 이 진드기가 발견됐지만 제주시는 26곳 가운데 4곳에서만 발견됐습니다. 한편 평균 서식 밀도는 1제곱미터에 10마리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시간에 5,580원,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요즘 이 최저임금이 낮다며 10,000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제주 시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등학생 김모군. 함께 일했던 청소년 8명과 함께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보다 낮은 5,000원만 주겠다고 하더니 그나마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수인계 한 달 동안 할 때 그것도 돈을 못 받고, 그다음에 여기 신고 당하기 전까지 일 도와주러 와라 하면 가서 일 도와줬는데 그 돈도 못 받고. 해당 음식점 측은 청소년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하지만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상의해서 우리는 최저임금을 5,000원을 한다. 신고 통해서 온 거거든요. 원래 하던 애들 그때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최저임금을 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고등학생 박모군의 시급은 4,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0%나 낮습니다. 일자리가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아직 돈이 급해가지고 일단 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최저임금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학생도 14%나 됩니다. 또 법적 보호장치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78%나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시급이 얼마다, 임금이 얼마다라는 분쟁을 없앨 수 있도록.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류를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법안도 통과됐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제주도민 120명 등 국민 9천여 명에게 체감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방경찰청의 종합점수는 61.9점으로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분야별로도 절도, 폭력과 강도, 살인, 교통사고 등 대부분이 꼴찌였고 특히 제주 서부경찰서는 54.8점으로 전국 251개 경찰서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